안녕하세요. 우리 커플이 장기 커플이 될 수 있을지 비결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혼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날 이제 쓸만하지 못해요. 은퇴도 했어. 지금의 내 이게 또 성에 차지도 않아. 그리고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잘 퍼포먼스도 내고. 그럼 난 쓸모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내가 살아야 될까?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네가 20년 산 시간처럼 앞으로 또 20년을 살아서 70이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처럼 앞으로 또 사시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아왔던 거고 또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나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조금은 수정하고 싶다. 사람들이 연관해서 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체보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죽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병이 인간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병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인간을 더 피말리는 거죠. 그래서 상갓집에서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먹고 막 고스톱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주는 거냐면요. 정신없게 해서 그 시기를 상주들로 하여금 지나게 하는 거래요. 막 사람도 많이 오고 또 막 누가 조문도 하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네? 막 돈 들어온 것도 세야 되고 막 내 친구 내 저번에 15만 원 냈는데 이 새끼 7만 원밖에 안 하고 막 그럼 적어놔. 얘네 엄마 돌아가실 때는 안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슬픔이 가장 극렬하게 슬플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아픈 거에 대한 자기 생각, 이 고통에 대한 자기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염려, 분노,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한 원망, 그게 우리를 더 갉아먹거든요. 그러니 요즘 힘드신 기간이라면 혼자 있지 마시고 좋은 내용도 듣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어디도 와보고 그리고 꼭 운동, 강추요. 저 아프다는 말 듣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해요. 좀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아침에 공원 같은 데 나온 아줌마도 정말 많아요. 그 용접 모자 있잖아요. 용접 모자. 새벽에 동 안 텄는데 아줌마가 용접하시려고 공원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포스코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 그 용광로 튀는 거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에? 신원하기는 어려운 거. 에? 마스크는 새 부리 같은 거 이런 거. 쌍부리 2개 있는 거. 새벽인데 막 나무에 배 막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나무 기 받는 거래요. 그러면 나무는 죽지 않을까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다 나무 기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나무는 뒤지지 않을까요? anyway. 그리고 그 맨발로 그 걷는 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요. 여러분 꼭 요즘 힘든 시기가 오셨다면 혼자 있지 마시고 혼자가 필요한 시간은 혼자 있으시고 그 시기가 지났다 싶으면 누워서 이런 강연이라도 보셔요. 웃을 만한 거.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라도 웃을 만한 거. 아, 저 미친놈 저거 씨. 그때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삶과 죽음은 한 찰나입니다. 그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넘기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강연을 안 한 것보다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여러분 주신 메모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요. 사실 독감 오고 컨디션 엄청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좀 좋아졌어요.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갖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큰 기대를 갖고 남자친구와 왔습니다. 현재 만난 지 150일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커플이 장기 커플이 될 수 있을지 비결이 있을까요? 이 장기 커플이라는 것은 연애를 오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결혼해서도 오래 살 그걸 한번 어디 계세요? 우리 장기 커플을 원하시는 두 분. 헤어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혼을 꿈꾸지 마라. 오늘을 아까워하면서 오늘을 그냥 사시면 오늘이 내일이 될 확률이 많고 내일이 글피가 될 확률이 많고 그리고 헤어지면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고 이때까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제주에 있는데 옛날에 제주에 살았을 때는 제주가 별로 제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딱 며칠만 살잖아요. 그러면 제주에 내려가는 순간 시간을 계산해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제주가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가 여행지가 돼. 그러니까 제주도인데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기 사는 데는 잘 안 찍거든요. 결국 누리는 자가 최고입니다. 누리는 사람.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 삶을 누리는 사람. 삶을 그냥 삼키는 사람 말고요. 악어하고 뱀은 대부분 음식을 삼켜버린대요. 씹지 않잖아요. 삶은 씹어야 맛인데. 우리는 너무 영혼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불안해요. 왜요? 영원하고 싶은데 영원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되게 다급한 마음으로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다가간다고요. 그거를 조진다라고 한다고요. 심하면 가스라이팅이 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도 있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연인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영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영혼이 못 될까 봐. 이 진실하고 내 평생에 찾아온 이 간절함이 영원하지 못할까 봐. 그거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초조할 거 아니에요. 초조하면 다그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나요? 배달 음식으로 키웠지. 그릇만 바꿔주고 학원도 애가 혼자 갔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영원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게 없고 상대방은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 그냥 오늘 하루만 오늘 이 한순간 고맙다고 느끼면서 우주적 시점으로 보면 영혼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이 소중할 뿐이지.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살찔까 봐 먹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아우 맛있다. 이렇게 먹으세요. 먹으면서 나 많이 쪘지. 나 좀 빼야 되겠지. 나 진짜 빼야 되겠지. 그럼 먹지를 말든지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땐 그냥 맛있는 걸 잡숴야 돼요. 네. 영혼을 꿈꾸지 말고요. 그래야 영혼에 한 걸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거든요. 장기 커플이 되지 말고 하루살이 커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장기 커플로 훨씬 다가가고 지금 순간을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애정이 생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살다가 서로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닙니다. 각각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선물로 받은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익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유난히 커플티 입으신 분이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도 좀.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이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매일이 힘겹기만 합니다. 여러 좋은 말씀도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사실 내 진심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삶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매일이 괴롭습니다. 저도 편안한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디 계실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을까요? 저 오늘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엄마? 네. 친엄마? 네. 친엄마하고 오셨답니다. 옆에서 여기서 보기에는 약간 언니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좀 예쁘셔서. 선생님은 아빠를 닮으셨네. 네.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이? 네. 따님은 이런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되게 좀 오래 됐는데 음.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엑셀만 밟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딱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이유가 없이 갑자기 딱 힘든 마음이 드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절대 이유는 없지 않을 테고 선생님이 책임감이 많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거나 착하거나 본인이 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할 일을 잘 마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기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다면 복채. 어머니는 따님이 그런 성향인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 따님은 본인이 이런 성향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20대 때 되게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계속 좌절되고 잘 안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이거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못하는 게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해서 꼭 내일을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스스로 소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선생님은 똑똑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인지 능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30쯤 나이에 그냥
뭐 레깅스 사서 클럽이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우후 막 나는 솔로다 보면서 막 우후 뭐. 근데 선생님은 계속 선생님을 성찰하거든요. 근데 성찰하다가 본인을 검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찰은 뭐냐? 중간중간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이에요. 따뜻한 시선으로. 그럼 검열은 뭐겠어요? 너무 자주, 너무 예민하게 따뜻한 시선 없이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검열. 보통의 사람들이 센티미터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여성분은 밀리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요. 제가 저라고 생각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나랑 비슷한 친구로서도 대화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쓸모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고가 지금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되게 쓸만한, 어떤 분야에 쓸만한 인간, 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쓸만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 언어에 의해서 많이 자라요. 엄마 말 잘 들어서 좋다.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좋다. 착해서 좋다. 애 같지 않고 꾸준하게 이런 걸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계속 뭐 해서 좋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밥 잘 먹어서 좋다. 자기는 배가 불러. 근데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아요? 더 먹어야 어른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그만 먹고 싶었어. 근데 밥 잘 먹으니까 좋다고 하고 칭찬도 하고 돈도 더 주고 사랑의 눈길로 봐주고 착하니까 좋다고 하고 말 잘 들어서 좋다고 하고. 우리는 전부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있어서 기쁘다는 느낌이에요. 너의 존재가 있어서. 그게 다 조건부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서 그게 뭐가 돼요? 쓸만한 인간이 되는 거. 사회에, 개인에, 가정에, 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여성분도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날 이제 쓸만하지 못해요. 은퇴도 했어. 강연도 못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도 시도해봤지만 다 거절당했어. 그럼 난 쓸모가 없잖아요. 밥 먹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 잉여인간이야. 그러니까 감정이 우울해져. 우울해지니까 일은 더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 걱정할까 봐 또 막 엄마 나 괜찮아 막 이러다가 또 혼자 있을 땐 그러다가 또 모임에 가가지고 막 또 밝은 척하고 막. 나중엔 그러니까 모임도 가기 싫고 혼자만 있고 싶고. 그 머리는 똑똑하니까 또 섬세하니까 나를 또 계속 검열하고. 아휴. 근데 전에 내가 비전을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이게 또 성에 차지도 않아. 그리고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잘 퍼포먼스도 내고. 근데 나는 내 자존심에 비해서, 내 비전에 비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1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성과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되면 그 심정들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냥 내 딸이 세상에 있는 존재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딸이 뭘 잘해서 세상에 대단한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언젠가는 따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우리를 너무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영혼의 값어치의 무게를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 사회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때로는 부모님도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믿어지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지금 선생님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저랑 비슷하니까 알지. 사실 교수님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 저 그 대학생 때 사귀었다고 하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학생 서울여대 나왔나요? 네, 서울여대 나왔습니다. 아, 그때 제가 강연할 그 시기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다르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여서 그냥 막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막 그때는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유튜브에서도 교수님 강의가 뜨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힘을 받아서 잘 컸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유, 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때 대학생 때 봤던 저랑 지금 저는 10년 넘었죠? 한 13년, 12년 13년. 저 좀 변했어요? 모발 이식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13년 동안 정말 잘하길 생각했던 건 모발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 필수. 모발 이식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실하게 커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